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자, 측정 분야의 기초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거의 이제 마감입니다. 이제 요 시간만 하면 이제 마감이 될 것 같은데 이 외에 이제 그 내용들은 분석기기 이쪽은 그냥 암기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 그 부분을 이해를 하고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흑광도 계산이나 이런 거 파장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저는 이승훈입니다. 지금 이 교재는 기문사에서 출간되고 있고 이 기문사에서 출간되는 책으로서 이론과 실기가 합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책을 여러분들이 두 권을 사지 않아도 돼요. 한 권보다도 얇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열심히 잘 들으시고 이론, 실기 한 번에 딱 패스하시도록. 그래서 이제 이 자격증 시험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지만 반드시 오래 남는 공부가 돼야 돼요. 기억에 남아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 치듯이 시험 딱 끝나면 이제 잊어먹는 그런 공부는 아무 효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산업기사 시험 치는 사람은 기사 시험 칠 때 또 공부해야 되고, 기사 시험 쳤던 사람은 기술사 할 때 뭐냐면 또 뭐냐면 전부 다 완전 제로 베이스니까 다시 뭐냐 공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의 들을 때 좀 기초를 탄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할 거 그런 것은 기술사에 가서도 중요하니까 반드시 이제 암기해 두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신다면 기술사 시험이 보다 이제 쉬워지는 그런 이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잘 들으면 그러니까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듣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자, 종합연습 문제로 가세요. 250페이지입니다. 250페이지의 종합연습 문제. 벤젠 2kg이 모두 증발하였다면 벤젠이 차지하는 부피가 얼마냐고 그랬어요. 부피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벤젠의 비중이 나와 있고요. 분자량 78, 온도 압력 조건이 21도씨 1기압으로 나와 있어요. 저런 게 이제 나중에 저쪽에 이제 뒤로 가면 상당히 저런 게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농도 계산 이런 쪽에. 자, 한번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한 줄로 풀어라. 그렇죠? 자, X 놓겠습니다. 리터로 구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벤젠이 지금 요거 벤젠의 부피니까 요거는 벤젠의 부피예요. 벤젠의 부피이기 때문에 벤젠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비슷한 사촌이라 잡아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벤젠이 2kg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2kg 이렇게 놓습니다. 이게 벤젠이라는 걸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자, 모두 증발했어요. 증발하고 벤젠 비중은 0.88이고 분자량은 78이고 저조건을 줬죠. 그러면 이제 얘는 단위가 부피인데 얘는 지금 뭐냐면 킬로그램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 봐라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민이 생기는 게 이거를 뭐냐면 바로 뭐가 됩니까? 비중 같은 걸로 보정을 해가지고 바로 뭐냐면 리터로 만드는 것. 그거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액체 상태에 존재하던 것이 이것이 뭐냐면 증발을 한 거예요. 기체로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기체에 따르면 얘는 1몰이 어떻게 됩니까? 22.4리터고 이것이 뭐가 됩니까? 분자량 MW g입니다. 이 기체라 해야지만 이걸 적용을 받습니다. 액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단순히
1몰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MW 그램이다. 이것만 되지 얘를 적용하지를 못합니다. 얘는 뭐냐면 22.4라는 것은 기체일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 뭐냐면 기화를 했다. 모두 증발했다 하지 않습니까? 증발. 증발했다는 것은 기화했다는 것이고 기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얘가 뭐냐면 바로 기화하게 되면 얘가 질량이죠. 요 단위가 질량입니다. 그 제가 이야기를 하죠. 질량을 보면 뭐가 생각난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분자량. 첫눈이 오면 뭐냐면 옛날에 그 사귀던 첫사랑이 생각나고 비가 오면 뭐 수요일마다 누가 생각나고 그러듯이 이게 뭐냐면 질량을 딱 보는 순간 아하 이거는 뭐가 돼? 여기에 분자량이라는 걸 들어가면 되겠구나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분자량이 지금 제시해줘 78. 그럼 뭡니까? 78. 이거는 똑같이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킬로그램으로 썼죠. 그럼 뭐가 됩니까? 여기가 22.4 세제곱미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그램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터를 써야 되겠죠. 미리그램을 쓰면 밀리리터를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성급하게 단위를 먼저 잘라버려 이렇게. 그럼 단위 요거 한 개 남아 있는 거예요. 요거. 그렇죠? 그리고 뭐냐면 얘는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왜? 22.4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딱 얘를 환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세제곱미터는 했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10의 3성 리터다. 이렇게 적어놔요. 그러면 얘가 끊어지죠? 끊어졌는데 지금 의미가 뭐가 됩니까? 스탠다드의 의미는 그대로 가지고 있죠.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스탠다드를 뭐냐면 실측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반드시 온도나 압력을 보정한 후에 바뀝니다. 그 의미가. 그러니까 지금 온도나 압력을 아무것도 보정을 안 했죠. 그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기에 뭐냐면 21도씨 1기압을 기준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액츄럴 상태예요. A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가 됩니까? 0도씨 1기압 상태죠. 아, 얘가 0도씨야? 이렇게. 0도씨. 0도씨 상태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온도 보정을 해서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지? 그럼 여기 대각선으로 들어와요. 대각선으로. 273. 그렇죠? 여기 273. 플러스 뭐가 됩니까? 21도. 보정한 거예요? 그럼 온도 보정해서 1기압, 1기압 보정해요. 기압은 똑같으니까. 그럼 뭐가 되느냐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뭐가 됐죠? 얘가 스탠다드 리트 상태에서 보통 스탠다드 리트 이렇게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지. 그 이것이 뭐가 됩니까? 액츄럴 상태, A 상태에만 리트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다 했어요. 아, A 상태로 나왔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지금 뭐냐면 저기에 봅니다. 벤젠 2kg 여기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쭉쭉 보니까 벤젠 비중 0.88 했는데 여기 비중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분자량 78 넣었습니다. 21도 보정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딱 해서 여기에 이제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면 니콜 하면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저 벤젠에 뭐냐면 리트가 나온다. 이런 얘기. 저기 지금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뭐냐면 풀어놨는데 해설에는 이렇게 원칙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렇게. 예? 저렇게 푸는데 상당히 헷갈립니다. 저게. 그 어떨 때는 막 뒤집고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헷갈려가지고 도저히 저거는 원칙적으로 저렇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고. 그리고 저한테 배울 때는 뭐가 이렇게 배운다. 외질러 쫙. 아시겠죠? 내비게이션 풀이 방식이다. 이죠. 자, 알았고. 그 다음 이제 2번을 한번 볼까요? 2번 한번 보면. 이거 2번 아까 우리가 한번 한 거 같죠. 그쵸? 2번 한번 보십시다. 다음에 설명하는 산업환경 기본 법칙이 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년, 14년 기사에 나온 거예요. 일정한 압력 조건에서 부피와 온도는 비례한다는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뭐냐면 저런 거 한번 비슷한 게 있지 않습니까? 계시, 그렇죠? 그렇죠? 자, 우리 외웠던 걸 한번 해봐요. 자꾸 이제 욕하는 것 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공부할 때는 조금 써도 돼요.
개세이 해가지고 일부 역도라고 그랬죠. 역도가 일부가 해도 돼요. 일부가 역도래. 예. 요거는 뭐냐면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비례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됩니까? 압력이죠. 힘력, 그러니까 압력 할 때. 그래서 뭐냐면 압력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온도고. 그 다음에 계리삭 법칙이 뭐가 돼요? 계리삭 법칙. 이게 뭐냐면 일정한 부피에서, 요게 그죠? 요게 일정한 부피에서. 일정한 부피 조건에서, 그쵸? 압력과 온도는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게 계리삭 법칙이에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걸 저기다 딱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딱 떨어지는 법칙이 계리삭 법칙이죠. 라울의 법칙은 뭡니까? 라울 전기압 법칙. 그 다음 뭐냐면 샬 법칙, 보일 샬 법칙. 저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런 거 했을 때 뭘 했습니까? 압도적으로 부샤 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압도적으로. 역적이니까, 이거는 뭐 초장해, 이런 거죠. 역적이니까 뭐냐면 초장해. 그 압도적으로 부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했어요. 그래서 구족을 멸하는 뭐 이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압력이고, 이거는 뭐가 돼? 온도예요. 온도. 그렇죠? 그럼 여기 압력은 이렇게 끌어오면 뭐가 됩니까? 보일 법칙. 그래, 이거는 반비례. 그렇지? 요거 온도는 이렇게 끌어오면 뭐가 됩니까? 샬 법칙. 이거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렇게 뭐냐면 헷갈리는 걸 딱 정리를 해버리면 저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게임 체인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남은 저게 헷갈려 하는데 자기는 정확하게 저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잘 알아두십시오. 그럼 저거 다 한 거예요. 1, 2, 3, 4 전부 다. 절개 나오는 그런 법칙들입니다. 저게 시험에.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가보죠. 다음 문제는 보게 되면, 자, 허경로 장치가 저렇게 했어요. 지금은 이제 원래는 이제 기기 분석에서 나와야지 되는 건데, 여기 이제 앞에 우리가 뭘 했죠? 검출한 게 했죠. 그죠? 검출한 게 했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뭐, 표준 편차, 저것도 했죠. 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허경로 장치가 부착된 원자광 광도계. 원자광 광도계는 주로 뭐가 됩니까? 중금속을 분석하기 위해서 씁니다. 중금속입니다. 중금속. 예. 그러니 저게 뭐냐면 원래 유기용제 같은 거는 분석을 못 해요. 근데 뭐냐면 흑광 광도법은 가능합니다. 유기용제도. 근데 이제 원자광 광도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중금속만 대상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중금속만 대상으로 한다. 중금속이 원수니까. 그래서 원자광 광도. 자, 저게 이제 블랭크 시료라고 하는 바탕 시료를 말하는 겁니다. 바탕 시료. 그래, 원래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가 있고, 그게 뭐냐면, 그 이제 배경 시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제 바탕 시료. 바탕 시료를 10번 분석한 결과 표준 편차가 0.03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라고 했어요. 표준 편차가. 그래서 이 분석법의 검출한계가 얼마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는 뭘 했습니까? 3배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했죠. 정량한계로 해가지고 했죠. 그쵸? 그래서 저게 이제 표준 편차 정량한계에서는 보게 되면 우리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정량한계 했을 때 이거 했을 때. 예.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그 검출 한계의 3배라고 그랬죠. 검출 한계의 3배. 이거 이제 3배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표준 편차, 표준 편차의 10배라고 그랬어요. 이게 10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가 나왔냐면, 저기 딱 보니까 뭐냐면, 검출 한계에 대해서 나와버렸다고요. 검출 한계. 이게 이제 정량 한계 같으면,
여기 3배 딱 하면 되겠는데 지금 뭐가 되면 표준 편차하고 검출한계 이 관계가 나온 거예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대충 몇 배 나오나. 여기 지금 얘가 뭐냐면 얘가 일정하다 K로 놓고 놓으면 검출한계가 3배죠. 표준 편차가 10배죠. 그렇죠? 그럼 몇 배 나와요? 약 3.3배 정도 나옵니다. 이게. 네. 그래서 뭐냐면 이거 계산하는 거 지금 뭐가 됩니까? 여기에 뭐가 나왔다 그랬죠? 표준 편차가 0.03이라고 그랬어요. 표준 편차가 0.03이다. 그래서 뭐냐면 이 분석법의 검출한계는 약 몇 마이크로그램이냐. 그렇죠? 저렇게 나오는 거래.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의 이제 3배로 보면 돼요. 표준 편차의 3배. 표준 편차의 3배가 검출한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것이 3배 정도. 검출한계가 3배. 이 정량한계가 뭐냐면 검출한계 3배. 그래 헷갈리죠. 그죠? 좀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잡아주면 이제 검출한계를 여기다 하나 더 넣으세요. 그러면 검출한계 한계를 더 넣고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한 것처럼 표준 편차에 뭐가 됩니까? 3배. 이게 3배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뭐냐면 이거보다 이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정량한계는 검출한계 3배, 표준 편차의 10배. 검출한계하고 표준 편차는 검출한계는 니코르는 뭐가 됩니까? 이것은 표준 편차의 3배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지만 막상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 하는데 뭐냐면 시험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얗게 잘 안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이제 제가 팁을 드린다고 그랬죠, 항상. 헷갈릴 만한 거는 팁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정량을 청량으로 합니다, 청량. 청량. 그러니까 청량하다, 이런 거. 여러분들 왜 그 차를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껌 같은 거, 스파크 껌 같은 거 있죠, 그쵸? 보통 일반 뭐냐면 민트껌이 아니라 씹으면 막 아주 거짝거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눈이 뻐쩍뻐쩍 띄지는 거. 잠 안 오는 껌. 졸림 방지 껌. 그거 보셨습니까? 우리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아직 기절초풍하고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걸로 생각합니다. 청량.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청량, 요게 껌을 하는 거예요. 여기 청량껌. 여기에 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 요게 표준 편차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세차장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량껌 세차장에 청량껌을 주는 세차장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정량한계라는 거예요. 예, 정량한계. 그래 이거는 뭐가 됩니까? 껌은 검출한계입니다. 예, 요거는 뭐지? 3이에요. 3배 한다는 거예요. 그래 검출한계에 뭐냐면 3배가 정량한계다. 아닌지 맞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차장이라고 그랬는데 차 이게 뭐냐 표준 편차예요. 편차. 예. 요 차가 그럼 장은 뭐지? 장. 그 여러분들 그냥 화투 이야기를 하죠. 제가 흔히 풍입니다. 풍. 풍이 뭐가 됩니까? 장이라고 하지. 장. 그래서 뭐냐면 장땡이라고 그러지. 그래 이게 10이에요. 예. 재밌죠?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뭐가 됩니까? 이거 뭐냐면 정량한계 하려고 그러면 표준 편차의 몇가 됩니까? 10배가 돼야지만 된다. 그래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여기 헷갈릴 만한 요걸 다 외워버린 거예요. 여기. 청량껌 세차장에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D가 이제 지금 남아있죠. 그냥 무엇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게 뭐가 됩니까? 세차장에서 껌 나눠주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껌 받으세요. 그럼 돼요. 아니면 껌표 사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든가 아니면 뭐냐면 검표 받아요. 이렇게 하든가. 네. 그러니까 청량금 세차장에 금 받으세요. 금 받아 드세요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아니면 검표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게? 이게 뭐가 됩니까? 검출한계입니다. 이게 검출한계. 검출한계는 여기가 뭐가 됩니까? 세요. 요게 세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트, 이거 뭐지? 바트. 이게 뭐냐면 스탠다드예요. 네. 스탠다드가 뭐가 됩니까? 표준이죠. 이게 표준입니다. 표준. 그러니까 뭐냐면 표준 편차의 몇 배라는 거예요? 3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됩니까? 표준 편차죠. 편차.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표준 편차니까. 세요 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3배. 이런 거예요. 표준 편차의 3배. 그럼 받으세요. 그럼 바드가 스탠다드. EQ.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뭐냐면 표준 편차가 0.03이니까 3배를 치면 답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3번이 나오나 그럴 겁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야 할 고개들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보죠. 여기 이제 한 문제 남았네요. 다행입니다. 어느 실험실의 크기가 15m, 10m, 3m 저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뭐 폭, 높이, 그렇죠? 폭, 길이, 높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될까요? 이렇게. 이런 식이죠. 이렇게.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만약에 15m다. 그러면 여기가 10m고 이 높이가 3m 뭐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해요. 그럼 저게 이제 세 개를 곱하면 뭐가 나옵니까? 부피가 나옵니다. 저 사각형으로 생긴 저 모양의 내용적이 나온다고 그죠. 내용적.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알고. 그 다음에 2kg 염소 분자량을 줬어요. 보통 뭐냐면 주지 않으면 35.5 해가지고 71로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70.9라고 주어졌습니다. 이때 실험실에서 이론적 염소 농도가 몇 ppm이냐고 그러죠. 염소 농도가. 단 기압은 760mHg고 온도는 0도씨. 염소는 모두 기화된다고 가정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뭐가 됩니까? 일단 보는 거예요. 한 줄 쭉 꺼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요게 이제 목표다, 그죠? 요게 ppm을 구하는 거니까. ppm이라고 읽고, 어떻게 쓴다고?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라고 쓴다. 그쵸? 그래서 뭐냐면 농도,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라고 쓰고, 요걸 구한다. 이게 x 값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거 사촌을 잡아야 되겠어요. 염소, 찌개 염소니까, 요게 염소예요. 요게 염소고. 그래, 농도를 물었으니까, 실험실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실험실이죠? 실험실에 뭐냐면, 실험실의 부피입니다. 실험실의 부피, 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염소를 잡아야 되겠는데, 염소는 시골 가서 잡아야 되겠지. 여기 염소가 있잖아요. 2kg짜리 염소가 있잖아. 이걸 잡으세요. 그러면 이제 2kg 염소를 잡아왔어. 저렇게 하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질량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뭐라 그랬지? 분자량. 그렇지? 여기 보면 분자량이 얼마라고 그랬지? 70.9. 예. 그럼 얘가 뭐가 돼요? 킬로그램을 붙였어요. 그럼 위가? 그렇지. 22.4 세제곱미터. 요거 할 때는 뭐냐면 꼭 스탠다드라는 걸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단위가 끊어져 버려, 이렇게. 예. 그럼 스탠다드가 나왔어. 염소 나왔어. 그 여기 뭐냐면 22.4니까 이건 표준 상태니까 이 압력을 딱 보니까 온도는 0도씨. 압력이 달라졌네, 여기. 그죠? 압력이 760mm. 똑같은데, 이거 그러면. 그럼 뭐냐면 여기는 760이 똑같으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보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760분의 760 이렇게 되는 거고. 기압은 1기압이라고 그래. 기압이 없습니까? 없네, 기압은. 여기 없죠. 그럼 끝난 거예요, 이거. 끝난 거예요. 그럼 보정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뭐가 됩니까? 예 단위만 나오죠. 그죠? 세제곱미터가. 그러니까 뭐냐면 1세제곱미터는 어떻게 된다? 10의 6성 밀리리터가 됩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요 단위를 끊어요. 예. 그래, 1세제곱미터는 10의 6성이에요. 마이너스 6성이 아닙니다. 그래, 이제 뭐냐면 요게 탄생을 했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밀리리터가 맞냐? 맞죠? 염소 밀리리터. 근데 이렇게 했는데 지금 분모에 뭐가 없어요? 실은 부피가 없죠. 요걸 뭐가 됩니까? 딱 넣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뭐가 됩니까? 실험실 부피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15 곱하기 10 곱하기 3. 이렇게 뭐냐면 미터 곱하기 미터 곱하기 미터 하게 되면 몇 개의 미터가? 3개. 그러니까 뭐냐면 미터에 세제곱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미터가 3개니까 곱하기가. 그래, 여기에 뭐냐면 세제곱미터 이렇게 달면 결과적으로 분의 1 하시면 돼요. 그럼 저거 계산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 여기에 제가 여기 이제 제가 풀었습니다만, 아주 그냥 복잡하게 풀어놨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CP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공식을 쫙 넣고 뭐 용적은 어떻게 해? 이렇게 했어. 필요가 없다니까.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뭐만 가지고? 딱 여러분들이 한 줄, 외줄로 가지고 그러니까 한다는 거예요. 외줄. 그러니까 여태 배운 게 뭐가 됩니까? 외줄을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여태 그러니까 우리가 응용한 게 공식을 쓰지 않고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르쳐 드렸다고요. 그렇게 뭐냐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 당부 말씀드렸죠. 저처럼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78년도부터 특허권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가지고 사설 학원가나 아니면 유튜브나 아니면 동영상이나 이걸 보셨다면 나한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살해한다고 그랬죠. 예. 많이 드리겠습니다. 책도 뭐냐면 몇 권씩 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냐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남이 열심히 일해 놓은 것을 좀 먹게 만들면 안 되죠. 그거는 병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신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251쪽입니다. 거기에 뭐냐면 이제 기기 분석 부분인데요.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겨보면 원자 흑광 광도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명칭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아직까지 이게는 이제 고시로 이제 개정을 안 해서 그런데 아주 옛날에 이거 사용하던 용어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고용노동부에서 고시를 개정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대로 뭐냐면 시험을 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원래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안 그럽니다. 지금 누구나 뭐냐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원자광 광도계를 안 그러죠. 원자 흡수 분광 광도계라고 그럽니다. 그 여기는 아직도 뭐냐면 원자 흑광 광도계 이렇게 나와요. 예? 예. 그 다음은 이제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 흑광 광도법 이런 게 나오죠. 그죠? 그런 게 뭐냐면 지금은 뭐냐면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광도법, 가시선, 자외선, 분광광도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도 뭐냐면 흑광광도법 내지는 뭐냐면 분광광도법 이렇게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고시가 아마 그냥 금년간에 아마 개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만 그러니까 이제 추세가 그런 거니까 우리 보통 뭐냐면 이제 이 측정하는 분야가 식약청 같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제 환경도 그런 게 많죠. 보건 위생 쪽도 그렇죠. 그런 게 뭐냐면 거의 개정이 다 됐어요. 예. 시험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여기는 아직까지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뭐냐면 그런 낌새가 있으면 여기 이제 강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짚어드릴 테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 여기는 이제 암기할 게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외울 게 많다는 거예요. 외울 게. 그리고 또 문제 자체가 뭐냐면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없어요. 여기는 뭐냐면 보면 문제가 쭉 달리지 않습니까? 4번, 5번 연속해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분산됩니다. 예.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과목 한 20문제 중에서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시로 이제 내놓은 거니까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고시가 바뀌면 즉각 제가 이제 이 세트 장비를 갖춰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